자, 유리함수 그 집중 테마 공략에서 얘기할 게 조금 남아서 요거 먼저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줄치고 하나씩 좀 드시고. 테마 1번, 대칭의 기준을 공유하는 두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다 몇 줄주세요. 대칭의 기준을 공유하는 두 그래프.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두 그래프 A와 B가 만약에 C에 대하여 대칭이면 거기서 발생하는 교점 역시 C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두 그래프가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 대칭이면 발생하는 교점 역시 그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 여전히 대칭일 수뿐이 없다 라는 말이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 예시를 좀 보면 여러분들 확연히 이해가 되실 거므로 선생님이 밑에 있는 예시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리함수가 일단 등장을 했고요. y는 x분의 2.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별다른 특징 없는 직선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점이 하나가 P고 하나가 Q다라고 했을 때 이들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냥 논리적인 접근이야. 알겠죠? 자, 그냥 겉보기엔 왠지 무슨 특별한 관계일 것 같이 보이죠? 자, 접근은 일단 이럽니다. y는 x분의 2는 자, 갖추고 있는 대칭의 기준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굉장히 강조했죠? 그치?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죠? 순서 상관없이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전부터 한번 해볼까? 시작. 뭐 콤마? 0 콤마? 0에 대해서 일단 대칭해요. 그 다음에 선 두 개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y는 누구?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입니다.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으세요. 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얘가 무슨 직선인데요? 아무 직선이나 상관없어. 직선이 갖고 있는 대칭의 기준점은 직선 위의 모든 점이야.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직선이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어느 점을 갖다 찍든 간에 직선은 이 점에 대해서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져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직선의 대칭의 기준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모든 점이 전부 다 대칭의 기준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직선은 다른 대상과 대칭점을 무조건 다 맞춰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L이란 직선은 하필 지금 수많은 점들 중에서도 무슨 점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원점을 일단 지나고 있으니까 얘 안에 원점이 일단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랑 얘가 동시에 등장했을 때는 애초에 지금 이거 두 개가 대칭의 기준이 동일하죠. 맞아? 이렇게 대칭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교점 두 개 역시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의 수분이 없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응당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원점 기준으로 점 대칭 관계니까 짠짠 짠짠 이렇게까지 표시해 놓으시고, 기타 필요 따라서는 좌표 부여할 때도 묘사하시고, 예를 들어 얘를 내가 P, P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얘는 자동으로 뭐, 뭐가 될 수분이 없는 거야? 시작.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분의 2가 필연적으로 될 수분이 없다는 거야. 이런 걸 알고 들어가셔야 미지수를 무조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단 1번 내용인 거고. 자, 이어서 2번도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단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이전에 요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할 건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 일단 있어서, 자, 얘가 지금 원래 함수고 얘가 지금 역함수예요. 자, 두 개는 애초에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자, 요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지? 근데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이들과 반드시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일단 나왔다고 쳐보자. 그리고 요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가 하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의가 됐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시는 거거든? 그치? 근데 왜 이 세팅 하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얘는 거의 왕족 출신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왕과 가문이야. 이게 왜 그렇지? 얘는 굉장한 능력치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스스로 어디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f랑 f의 역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죠? 자 얘랑 얘의 대칭의 기준이 y는 x고 얘는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죠?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얘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y는 x 기준으로 딱 하고 접었을 때 얘랑 얘는 무조건 무슨 점 관계일 수뿐이 없는 거야? 대응점 관계일 수뿐이 사실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수직 체크하시고 길이 똑같다는 것까지 일단 반영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뭐 a, b다라고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얘는 100% 뭐가 될 수뿐이 없는 거야? b, a 이렇게 잡힐 수뿐이 없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그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책에 씌어져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유사한 상황인데 자 똑같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일단 나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또 다른 도형이 이제 어떤 도형이 지금 등장했어? 원이 일단 등장을 했죠. 근데 이 원이 지금 뭐 이렇게 일단 그려졌대. 이렇게 일단 그려졌대. 맞아? 근데 이 원이 그냥 냅다 그려지면은 여기서 뭐 특별한 뭔가를 제공해 주진 않겠지만 이 원에 대한 설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어야 되는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 원은 바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는? y는 x 위에 있는 원이래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자, 왜 그러냐면 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 원이 갖고 있는 대칭의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얘가 갖고 있는 대칭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점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의 기준을 가질까? 원.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그쵸? 자, 원은 중심을 대칭의 기준 점으로 일단 가져요. 선은 어떤 선일까? 어느 선에 대해서 얘가 완벽하게 포개어질까? 맞아요. 그쵸? 뭐 반지름이라기보단 지름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맞죠? 근데 지름은 어쨌든 하나의 선분에 불과하니까 조금 연장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선들에 대해서 항상 대칭의 기준 선을 일단 갖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쌤 지금 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애초에 이 원 자체가 어디에 대해서 지금 대칭임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임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얘랑 얘도 y는 x 대칭이고 이거 자체도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 등장하는 교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쌤이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했을 때 자 누가 봐도 누구랑 누가 대응점 관계일 수뿐이 없는 거야. 시작. a랑 c가 대응점 관계일 거고 b랑 d가 대응점 관계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셔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그림이야. 이 그림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 그래서 고일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수능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약벌을 하나 해드린 게 그래프가 막 여러 개가 동반돼서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대칭의 기준이 혹시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자 1번, 2번 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생긴 거에 비해서 2번이 조금 더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아직 안 맞힌 거 두 번째 문제 마저 좀 보시고 1분 뒤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코멘트 좀 도와드릴게요. 자, 1번 먼저 한번 좀 와봅시다. K값을 구하세요라는 건데,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미지수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미수가 지금 여기 유리함수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를 구하세요라는 거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그냥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소리야. 알겠지?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지금 점이 수많은 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 붙여져 있는 점은 딱 두 개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좌표나 이거 좌표를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앞에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했으므로 두 개가 공유하고 있는 대칭의 기준은 정확하게 누구죠? y는 x가 작도가 됐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작도하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교점인 P랑 Q가 완벽하게 대응점이다라는 걸 인지하신다고 하면은 당장 얘가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를 과감하게 도입을 할 거거든?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예를 그냥 할게요. P, 자, Y좌표는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좋으나 일단 얘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좀 할게요. 그러면 6-P 일단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Q좌표는 Y는 X 선대칭인 거니까 6-P, P다라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세 점의 좌표가 오로지 P에 대한 좌표들만 묘사가 되죠. 우리가 등식 조건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슨 조건? 넓이 조건만 일단 남았지? 그것만 일단 구체화시켜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세팅에서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뭐 뭘로 가겠어? 여러분들 뭐 신발을 또 묶고 난리도 아니겠지. 그치? 신발끈으로 가시면 되고요. 맞지? 굳이 신발끈으로 안 가도 되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그냥 일단 뭐 여러분들 신발끈으로 한번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어떻게 됩니까? 6-P제곱 마이너스 P제곱 얘가 곧 삼각형의 넓이고 얘가 곧 뭐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 14죠. 요게 14다. 이렇게 일단 식이 이제 만들어지겠지. 괜찮을까? 자, 식만 좀 정리하고 금방 P값 구하고 마무리합시다. 양변에 곱해서 28 이렇게 하고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전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식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2p 플러스 36이죠. 이렇게 일단 값이 나올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절대값을 일단 벗겨줘야 되는데 일단 그대로 벗겨준다고 치면 마이너스 12p 더하기 36이 얘가 28인데 그러면 이때 p값은 뭐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암산 되십니까? 넘어가면 지금 몇이고요?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12분의 8이니까 뭐분의 뭐야? 3분의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괜찮을까? 그치? 3분의 2. 자, 그러면 조건을 나름대로 만족하는 일단 P값이 나왔으므로 요 좌표 완성된 걸 어디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유리함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미지수 K를 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답을 일단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혹시 정답이 몇 번 나오나요? 1번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1번.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자, 요런 넓이 구하는 거 이제 뭐 공식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공식 안 써도 되는 방법들도 다른 문제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좀 봐보도록 합시다. 자, fx 그래프 위에 a라는 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역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좌표들을 이미 다 알려줬죠? 네, 그 상태에서 역함수 위에 점 하나와 원래 함수 위에 점 하나를 잡았더니 a랑 c를 연결한 게 그 다음에 b랑 d를 연결한 게 애초에 어디에 여러분들 수직이래요? y는 x의 수직이래요. 이게 굉장히 노골적이죠, 이거는.
yx 당연히 작도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우리가 방금 연결한 연두색 직선 두 개는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얘랑 얘가 기울기가 전부 다 몇이란 소리고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 그럼 앞에서 배웠던 대칭의 기준을 yx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누가? A랑 C가 무조건 대응점 관계고 B랑 D가 무조건 대응점 관계임을 문제에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야. 그쵸? 아, 그럼 이 문제 너무 쉬워지죠? 얘랑 얘가 대응점이면 C좌표는 100% 뭐가 될 수뿐이 없어. 시작. 1,3이 될 거고요. D좌표가 또다시 B와의 대응점이니까 시작. 1, 마이너스 5가 될 수뿐이 사실 없다는 거죠. 요거 이해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4점의 좌표를 알려준 상태에서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그 주어진 사각형이 무슨 도형인 거는 확실해요? 사각형? 사다리꼴인 건 확실하죠? 근데 이것도 굳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이 보선 있잖아요. y는 1. 요거 기준으로 삼각형 위아래 두 개로 그냥 끊어놨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 그냥 합으로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넓이 구하는 건 둘째 치고 일단 대응점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거 인지하시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오케이. 요건 혹시 넓이가 몇 나오나요? 10분의? 뭐 분에? 그냥 30 나와요. 딱 30. 32. 오케이. 귀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귀가 잘 안 좋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좋아요. 자, 131페이지 같이 한번 해봤고, 자, 뒤로 넘어와서 이번에 133페이지로 한번 좀 와보도록 합시다. 요 관련된 거는 조금 뒤에 엑서사이즈 가서 또 한번 찾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테마 2, 유리함수 관련된 내용은, 자, 역시 제목에다 몇 줄 치시고,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되어 있죠.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요거 일단 결론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그 밑줄 친 거에 이렇게 일단 화살표 하시고, 이렇게 그냥 폐기만 좀 해봅시다.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그래프를 이용한 위치 관계 판단이랑, 자, 그래프를 이용한 위치 관계 파악. 플러스 판별식. 자, 이 두 가지 조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판별식 되게 오랜만에 나오죠? 몇 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거였죠? 2차 방정식. 그치?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유는 진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만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판별식이 등장한 거는 밑에 쌤이 예시 만들어 놨습니다만 유리함수랑 직선을 연립을 해서 쪼물쪼물식을 정리를 하면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고일 수학에서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판별식을 활용해서 판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오로지 또 판별식에만 여러분들 의존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최대한 상황 판단을 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적재수의 판별식을 쓰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밑에 있는 예시는 쌤이랑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1번 밑에 공간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 각자 좀 그려놓고 출발하자. 이제 이거 못 그리면 발로 차버리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 잘 그리셨을 거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주어진 유리함수랑 직선 y는 mx가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게 현재 문제인 건데, 자, mx 같은 경우는 m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는 건 팩트야? 원점, 그죠? 원점을 일단 무조건 지나고요.
기울기가 매번 바뀌고 있으니 자, 움직여가며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때 셈이 한번 작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교점 너무 잘 만들어지죠. 우리는 교점이 안 만들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면 여러분들 될까요, 안 될까요? 교점이 여전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완만하게 우리가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거야. 뚜루뚜뚜뚜 떨어뜨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일단 떨어뜨려 나가면서 언제 교점이 안 생길까를 고민 한번 해보다 보니 기울기가 벌써 0이 됐어. 이렇게. 자, 교점 몇 개야? 여전히 한 개 생기죠? 맞아요?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와중에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이미 교점은 계속 생겼습니다. 더 아래로 가야 돼. 기울기가 애초에 음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자, 교점 몇 개야? 이거 안 생기죠? 더 아래로 한번 내려볼까요? 교점 몇 개야? 안 생기죠? 괜찮아? 보라색과 같은 경우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도대체 언제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계죠. 되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느냐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냐 이런 거 경계 찾을 때 우리가 항상 의심해봐야 되는 게 바로 언제다?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단의 경계는 항상 언제다? 접할 때였죠.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상황을 여러분들 작동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얘 기울기 0이야. 근데 쓱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오른쪽 끝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에 왼쪽 끝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렇게 일단 내려가면서 자,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쓱 일단 위로 올라가면 따라.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느 시점에 분명히 주어진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이쪽에 지금 뭐 하는 순간이 한 번에 있을 거야? 접하는 순간에 사실 적용 한 번에 있을 거야. 그런 게 일단 연상이 좀 되셔야 되고 여러 경험치가 필요한데 자,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순간이 한 번 있겠죠. 요거 이해돼? 우리가 판단한 그림상으로는 바로 요때부터가 시작이라는 소리야. 더 작아져요. 자, 안 만나죠? 더 작아집니다. 안 만나요. 영원히 안 만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자, 벌써 이렇게 교점에 갔죠. 언제까지 되느냐? 역시도 얘랑 얘 사이에 어딘가 경계가 존재할 거야. 언제까요? 또다시 이쪽이 어디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걸 잘 살려서 이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경민아, 그지? 그림 하고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뭐야? 왜 그림 왜 이래? 왜 자꾸, 그지? 이 사이를 지나가고 싶었는데, 그죠? 자, 요렇게 돼야 되겠죠? 죄송해요, 그죠? 조금 이따 덧칠 좀 할게. 자, 이렇게 돼서 요 사이에 이쪽에서 접하는 순간이 적어도 한번 또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상황 판단을 일단 그래프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구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줘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자? 연립하자. 라는 마인드가 일단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주어진 식에서 유리함수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3. 그 다음 직선은 mx. 자, 두 개를 갖다르고 두고 양변에 x 더하기 1을 갖다 곱해주면은 자, 2x 더하기 3은 mx의 x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서 매우 다행스럽게 2차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식만 좀 이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mx 제곱에 넘어가니까요. 자, 플러스 m-2x죠. 그 다음 상수항은 또다시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일단 0이야. 뭐 할 때 구하고 싶은 거야? 두 개가? 둘 다 접할 때죠. 주어진 방정식에서 접할 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무슨 식을 동반하셔야 돼? 판별식을 동반하셔야 되는 게 맞고 자, 따라서 b제곱에 자, 마이너스 4ac고 얘가 지금 0이 될 때를 만족하는 n값을 갖다 찾아주면 되는 소리야. 느낌이 좀 불긴 한데요.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m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몇 m? 플러스 8m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지금 몇인 거니까? 산 거니까 는 0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서의 두 근이 예를 들어 M1과 M2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의 각각에 해당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근해 공식을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되나요? 문제에서 지금 A랑 B가 경계죠. 저 A랑 B가 여기서의 누구랑 누구야? M1과 M2 공감하십니까? 근데 그들의 지금 뭐만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곱만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근각의 관계로 답을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자, 따라서 두 개의 곱은 사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 저풀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판단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계산 맞게 했구나. 다행이다. 자, 필기하시면서 다 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동일 유형이긴 한데 앞에 것도 필기 안 된 부분 있으면 필기 맞아왔어요. 수빈이 그 옷을 살 때 어디서 사요? 옷 살 때? 응. 응. 수빈이가 직접 골라서 사요? 응. 응. 그래요? 쌤이 지금 입은 그 옷이랑 똑같은 거를 되게 비슷한 거를 그 찜을 해놨었는데 찜? 그래요? 찜을 해놨었는데 품절이 돼갖고 못 사고 있었거든요. 되게 비슷한 거래. 커플룩 될 뻔했네, 그죠? 민지야, 선생님 너랑 커플 신발이잖아. 그치? 응? 그 뒤로 한 번도 민지는 신고 오지 않았어. 그 신발을. 그죠? 장영민이랑 똑같은 거 오늘 거였어. 개짜증나, 막 이러고, 그죠? 이러면서, 그 뒤로 신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 대표 유형 2번 마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원래 좀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예시로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자, 주어진 정의역이 일단 한정돼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우리의 목표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현재 문제야. 맞죠? 일단 이 부등식을 마주했을 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면 양변에 x-1을 갖다 곱해버리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ax 더하기 1에 필기하지 마세요. x-1 그 다음에 여기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bx 더하기 1에 x-1 일단 이렇게 되면서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범위가 지금 요 범위이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는 건 일단 맞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유리식이 더 이상 안 남아있는 몇 차 부등식이 일단 나오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이 일단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뗐던 것처럼 편하게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황 자체가. 왜냐면 일단 요거 1번, 요거 2번 나눠서 일단 각각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요거를 나름대로 일단 싹 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A라는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자라는 걸 이렇게 대칭축을 이렇게 막 움직여가면서 관찰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생각보다 어렵게 펼쳐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생각보다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본질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요놈의 뭐를 그래프를 단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애초에 얘를 이렇게 배분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요거 y, 그 다음에 요거 y, 요거 y, 일단 이렇게 세 개로 배분을 해서, 자, 가운데 일단 어떤 그래프 하나랑 유리함수 그래프 하나랑, 자, 양쪽에 지금 뭐 직선 두 개를 갖다가 배치해 놓고 그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식으로 가는 것도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x-1분의 x 같은 경우는 일단 대칭축, 자, x축 평행점근선은 지금 뭐가 되죠, 여러분들? x는 1이죠. y축 평행점근선. 자, 그 다음에 y는 1이야. 자,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풀사이즈로 일단 그려지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2랑 3 사이에서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야, 딴 거 다 됐고 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 자, 참고로 2일 때 y값은 여러분들 뭐가 되고요? 2가 되고, 3일 때 y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 일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군더더기 일단 다 필요 없다. 그냥 딱 저 그래프 조각만 보면 되겠다. 라는 거 일단 인지하시면서 그래프만 좀 금방 다시 그릴게요. 자, 2,2. 그 다음에 3,2분의 3.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그래프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 정도 그래프만 일단 있으면 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양쪽에 들어가 있는 직선 두 개는 기울기가 둘 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통점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맞아요. y절편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다? 1로 일단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왼쪽 직선이나 오른쪽 직선이나 항상 0,1에서 출발은 하겠구나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따로따로 좀 볼게요. 오른쪽 직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b거든. 근데 무조건 이 주황색 그래프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크다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일단 맞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주어진 조건 만족. 반대로 누구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얘보다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는 게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야? 최대를 물어본 거야. 그렇잖아? 자, 다시 여러분들 얘가 지금 B예요. B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올라가도 되죠. 맞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한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일단 어디까지만 내려가줘야 돼요? 보시다시피 어디를 지날 때까지만? 2,2를 지날 때까지만 내려가줘야죠. 딱 이때 상황이 B가 가질 수 있는 무슨 소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겠죠? 이때가 지금 딱 B가 될 수 있는 최소인 거야. 근데 반대로 A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 A는요 지금 이것도 되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 밑으로는 끝도 없이 내려가요. 하지만 위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만 딱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3,2분의 3을 딱 지난 때까지밖에 사실 못 올라가요. 이때가 바로 A의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A 입장에선 최대가 한정돼 있고 B 입장에선 최소가 한정돼 있으니까 두 개를 뺀 게 최대가 될 때는 결과적으로 이때에서 이때를 갖다 뺀 게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때의 A와 요때의 B의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해서 하셨으면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때의 기울기 구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필기 잘 부탁드리고 우리 이거 하는 김에 방금 배운 것들과 좀 연관 있는 레벨 3 문제를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레벨 3. 안 할 건데? 숙제로 내드리지 않을 건데? 그래도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봅시다. 너무 어려운 건 좀 그렇고. 여러분들 이거 정리 잘 하시고 그 508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508번. 요 문제 한 번만 같이 해보고 넘어갑시다. 508번.
맞아요. 영어하고 위치가 어디야? 수능하고 근처. 끝나고 여기는 몇 시야? 끝나고요. 어. 학교. 영어학원 원래 수업 끝나고? 아, 수업. 6시 반에 끝난다며 원래 시간표대로. 그럼 여기 도착하면 몇 시가 될 것 같아? 한 버스 타면 응. 5시 50. 7시? 7시? 7시까지는 도착 가능해? 아, 수요일이죠.
자, 여러분들 508번 같이 한번 해보고 저희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봤던 형태의 세팅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뭐가 좀 어려운 건지 한번 좀 봐보도록 합시다. y는 x분의 2가 나왔고요. 뭐 이제 y는 x가 일단 나왔는데 b랑 c가 아주 직접적으로 y는 x 대칭이래요. 맞죠? 대칭인 거 알려줬으니 자, 직각 땡땡땡땡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삼각형 ABC A좌표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요 놈의 넓이가 2루트 3이래. 그걸 토대로 자,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어제 문제인 건데 여러분들 혹시 B좌표를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줬잖아.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아시죠?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자기들도 뭔지 모르니까 미지로 잡은 건데 내가 만약에 미지로 잡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B의 좌표를 구하는 게 맞기 때문에 미수 일단 도입을 할 거예요. 자, X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Y좌표를 굳이 미지수로 둘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B가 엄연히 어디 위에 점인 건 팩트니까 유리함수 위에 점인 건 팩트니까 뭐 이렇게 두셔도 되잖아요. 사실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C좌표는 Yx 대칭이니까 이렇게 일단 잡힐 수분이 사실 없는 거고 그럼 어차피 내가 알파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알려준 유일한 조건인 삼각형의 넓이만 이제 구차시켜주면 된다 소리죠.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역시 세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발끈 공식 쓰셔도 됩니다만 이거는 제가 일부러 컨셉 잡고 공식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에서 밑변을 어디로 잡을지를 고민 한번 해볼 건데 제 생각에 밑변은 일단 요 놈을 밑변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라는 마인드로 가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요런 것도 좀 연습을 해놔라. 자, 여러분들 요거 기울기가 지금 몇이라는 게 딱 보장이 됐어요? 시작.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 근데 이 위에 있는 길이를 구할 거면 요만큼을 빗변으로 하는 축과 평행한 선분들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을 작동하는 순간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직각 무슨변 삼각형이 되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무조건 똑같을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두 개 길이는 자, 요 길이 기준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C와 B의 X좌표의 차이로 그냥 구해지는 것이 요 길이죠. 자, 따라서 알파 빼기 알파분의 2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요 길이 같은 경우는 C와 B의 Y좌표의 차이로 구해지는 거니까 또다시 알파 빼기 알파분의 2다라고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내 말 맞지? 그러면 1대 1대 지금 뭐가 되는 거 팩트니까? 루트 2가 되는 게 팩트니까 BC 길이는 알파 빼기 알파분의 2에 정확하게 루트 2배다 이렇게 간다고 해도 분산될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높이를 한번 적도해 보도록 합시다. A에서 주어진 직선상으로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자, 요 높이를 갖다 구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A좌표 있다 마이너스 2,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분필이 그지? 가난해서 지금 다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네. 마이너스 2, 일단 2고요. 맞죠?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하셔야 되는데 자, 주어진 직선은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뭐 지난 점은 뭐 이 점을 지난다 혹은 뭐 이 점을 지난다 뭘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직선식 바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x 더하기 y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반드시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h식 바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루트 뭐 분의? 2분의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돼. 절대값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은 날아가 버리죠. 자, 따라서 나오는 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알파가 양수니까 절대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 따라서 루트 2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야. 끝났어.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자, 두 개 곱할게요. 누구 날아가니까? 루트 2 일단 날아가니까 자, 2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가 되고 자 얘가 곧 뭐가 된다? 넓이 몇이라 그랬어? 2루트 3 이렇게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공식 몰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본기를 잘 장착을 하셔야 까먹었을 때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또 뭐 편한 건 둘째 치고 이런 것들을 안 잊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는 이제 알파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답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들아 지금 끝까지 일단 답만 좀 내도록 합시다. 필기 잘 하시고 답 한번 구해볼게요. 알파가 혹시 몇 나오나요? 구하신 분? 직접 안 구해도 되나? 알파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을 그냥 구하면 돼요? 아, 제곱이 애초에 루트가 들어가게 나와요? 헐, 충격적. 제곱을 했는데 루트가 되다니, 그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바는 어차피 제곱만 알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알파를 구하지 마시고 알파 제곱까지만 구하십시오. 지금 알파 제곱은 그러면 나와? 2루트 3 플러스 4? 알파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기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오는구나. 개더럽네요. 쉽지 않겠는데 이거.